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칼럼의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미국 경찰의 수사기법 중에요,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은요, 정보 수집이란 뜻인데 수사용어로는 현장에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요, 범인의 습관이나 나이, 성격, 직업, 범행 수법 이런 거를 추론해 검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범죄 수사를 할 때 인종을 구분해서 혐의를 판단하곤 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거리에서 흑인들을 일단 범죄자로 간주하고요, 불신 검문을 하거나 흑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세우는 일이 저들은 이것이 수사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9.11 테러 이후 중동의 아랍계들을 테러범으로 일단 의심해서 미국 내 각 공항에서 집중 검색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법은요, 아주 오래전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러니까 한 300년 전 그때서부터 행해져 온 경찰의 차별적 관행입니다. 1693년 미국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은요, 지역경찰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경찰에게 거리의 모든 흑인을 불신 검문하고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바로 인종 프로파일링의 시초입니다. 300년 이상 미국 경찰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수인종을 괴롭혀온 차별적 관행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뉴욕 경찰이 가장 악명이 높습니다. 1993년부터요, 만 8년 동안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은 뉴욕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와 같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게다가 뉴욕 경찰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했죠. 뉴욕시 줄리아니 경찰 정치 성공했죠. 이러한 방식이 미 전역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범죄 통계에 나타난 대부분의 강력 범죄자들이 10대, 20대, 30대 유색인종 남성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해서 예비적인 단속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범죄율을 줄인 겁니다. 뉴욕시 경찰에게 가장 만만한 대상이 20, 30대 흑인이 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에 불응한 흑인 청년이 거리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거나 경찰봉이나 손전 등으로 구타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요. 급기야는 이게 여기에 반발하는 시위가 다반사고요. 이게 인종폭동으로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인종적 프로파일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대통령 명령을 공표했지만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명령이 각 주의 지역으로 가면요, 이게 별 강제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관행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무장 흑인 용의자들이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요, 미국 곳곳에서 흑인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종 프로파일링 같은 방식을 들이댔기 때문에 시민들은 경찰들의 인종차별적인 행태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행태는요, 우리 한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색인종들에겐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행동엔 여러분, 우리도요,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공권력의 집행은 어떻든 공정해야 하고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안 될 일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침묵은요, 더 큰 차별을 부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인종차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인들에겐 20년도 훨씬 더 지난 그 악몽의 기억, 바로 LA 폭동이요, 머리에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데요, 지금 우리 한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꼭 강조해서 되짚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인종 편견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웃 다른 인종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한인 사회는 소수인종으로서 여타의 소수계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못합니다. 타 소수계들, 여러분, 특히 소수 중에 다수인 남미계나 흑인계, 왠지 이들이 우리 한인 사회를 그렇게 친밀하게 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좀 얄밉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를 용인하고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사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교회를 비롯한 한인들의 종교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동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남미계나 흑인 사회와 대등한 교류 연대를 하기 위해서 소수끼리의 정치적 연대, 이것도 이루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러한 정치 참여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일이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한인들이 함께 만들어야 할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